얼마 전 한 세제업체가 경쟁사의 제품이 자사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제를 사용하는 주부들은 품질이 좋은 자사 제품을 사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집들이용으로 품질보다는 포장이 멋있는 타사 제품을 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소비자 개인적 특성,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구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마케팅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는 누구이고 그들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샀고 앞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그들은 왜 우리에게서 사며 언제 어디서 사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하고 있는가, 앞으로 계속 살 것인가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필요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은 바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품질과 영업력만으로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게 소비자 중심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면 다음에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 만족 및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행동 분석은 고객 가치를 높여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그 시작은 소비자의 행동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데 있는데요. 항상 화장품 개발자는 새로운 것, 다른 것과의 차별성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 제조사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제품을 내놓는다고 불평을 하죠.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바르라고 불평을 한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올인원 제형, 즉 스킨, 로션, 에센스들의 결합품을 내놓고 마치 이러한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한 양 광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내면적 욕구는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불평을 해결하려는 한 오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스킨케어를 하는 이유로 피부 보호와 고민 해소에 더 집착을 하거든요. 간편함보다는 효과를 더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캐치하지 못한 사례로 결국 그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분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소비자 구매 행동 분석 시 보통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나 원인을 직접 연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은 소비자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른다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유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유들이 달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구매 시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매장의 상황이라던가 매장 내 직원의 권매, 충동적 심리 변화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구매 의지가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 행동의 분석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게 되고 이러한 변수를 감안하고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분석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은 개인적,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요인, 구매 상황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성 마케팅입니다. 감성 마케팅은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감성에 어울리는 자극이나 정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좋아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한 총체적 경험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제품의 본질적인 혜택 외에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는 감성 마케팅의 고전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감성의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외에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향기 마케팅, 컬러 마케팅, 음향 마케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향기 마케팅은 향기가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된 전략입니다. 향기가 판매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는 매장에 쿠키 향을 나도록 하여 매출액을 올렸고 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는 초콜릿 향과 페퍼민트 향을 사용하여 평균 40%의 매출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또 최근 고급 백화점의 경우 지하 식품 매장에 샤넬 향 등을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냄새를 제거하였고 각 매장 고유의 독특한 향기를 사용함으로써 매장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매출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각종 마케팅 활동에 향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판매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컬러 마케팅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입니다. 컬러, 즉 색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분위기를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욱이 컬러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상품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식품들의 경우 녹색 포장을 사용하여 자연성을 강조하고 하이데크 전자제품들은 검은색을 사용하여 고기는 고기술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에 따라 선호하는 색도 다릅니다. 전통적인 남성색으로는 흑색, 갈색, 청색 등이 꼽히며 여성색으로는 핑크색, 빨강색, 백색, 녹색 등이 꼽힙니다. 이런 컬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제품 개념과 일치하며 타겟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색상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연하여 말하자면 제품의 개념 및 특징을 잘 보완해주며 타겟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컬러 마케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향 마케팅도 컬러, 향기와 더불어 감성 마케팅의 대표 주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향 마케팅의 기법은 계절, 요일, 날씨,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에는 화사하고 경쾌한 느낌의 왈츠, 여름에는 레게 등 시원한 느낌의 장르, 가을에는 고독한 무대에 빠져들게 하는 샹송 또는 깐소네, 겨울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발라드가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 시간에 따라 오전에는 차분한 클래식과 경음악을, 오후에는 경쾌하고
발랄한 팝송을 주로 사용합니다. 음악 마케팅의 적용 사례를 보면 와인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을 때 가격이 비싼 고급 와인이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많이 사용되는데 빠른 템포의 음악은 음식을 빨리 식게 만들어 짧은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일 기간 중에는 매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여성 의류 전문업체, 소비자의 감상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을 신상품의 컨셉이 낙엽인데 말이야. 뭔가 이 컨셉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가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매장에서 진한 커피향이 난다든가,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씩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데 이 고객들의 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그거 좋을 것 같아. 향기 마케팅 전략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나요? 부장님, 이런 건 어떨까요? 매장 인테리어를 가을 공원의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와 벤치도 소품으로 놓고 주변에 낙엽도 깔아놓고요. 그런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우리 제품의 컨셉이 낙엽이니까 인테리어는 낙엽 색깔로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고전적으로 선호하는 흰 색깔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제품의 컨셉과 어울리는 색을 선정하고요. 가을 분위기라면은 음악은 샹송이나 칸소네가 좋겠지? 가을을 생각나게 하는 가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런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고객들이 매장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이 캐주얼 의류와는 다르게 뭔가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주고 말이야. 음향을 활용해 매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도 개발하는데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 감성의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마케팅 기법이 아닐까요?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외에 최근에는 심리적 요인을 활용하는 마케팅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옷에 티가 없다면 옷의 가치가 수십 배 높아질 것입니다. 옷에도 티가 있듯이 좋은 상품도 대개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고 싶은데 그 상품의 구매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바로 상품의 티입니다. 이 티를 마케팅 분야에서는 회피 갈등 요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회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고객 가치를 혁신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회피 갈등 요인을 해결해 성공한 상품들은 다양합니다. 커피의 경우 카페인을 회피 갈등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커피 회사가 카페인 없는 커피를 개발 성공을 거뒀습니다. 콜라의 경우에는 비만이라는 회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이어트 콜라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회피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른바 최소 식별 차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두 가지 자극 간의 차이를 최소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자와 마케터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 제품의 양과 질의 축소, 제품 가격의 인상, 포장 변경 등을 대중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제품 품질 개선이 지나친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는 가격을 인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함량이나 품질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제조업체들은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초콜릿 가격을 조금씩 인상시켰고 중량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사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사탕의 중량을 줄이는 것이 자주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품질 저하를 선택하는 제조업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 원두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커피 가공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맛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저가격 품질의 원두를 사용함으로써 품질을 낮춥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런 전략을 사용할 때는 기존의 인지도를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볼까요? 소비자 요구사항 조사해봤나? 네, 조사를 했는데요. 기존 제품의 경우 화장품이 묻을까봐 상의는 못 입어보게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 고객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 신상품은 사이즈별로 고객들이 입어볼 수 있도록 샘플을 준비해두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이 있었지? 네,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직장 여성들이 많이 입는데 수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이 우리와 수선 계약을 맺은 업체를 더 늘려서 수선은 1시간 내에 하는 걸로. 소비자의 회피 갈등 요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해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죠. 저희 회사에는 파우더 팩트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트윈 케이크와 루스 파우더의 장점만을 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윈 케이크는 고체 타입으로 고객들이 보통 피부의 잡티를 손쉽게 가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루스 파우더는 가루분 타입으로 가볍고 투명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 고객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즉, 트윈 케이크의 장점은 우수하고 손쉬운 커버력, 루스 파우더는 투명하고 가벼운 피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피부 화장을 하길 바라는데요. 이러한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 두 제품의 장점만을 살린 파우더 팩트라는 제품을 출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보다 원단을 좋은 걸 써가지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이 재질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 60만 원대라는 거, 이걸 강조해야 돼. 네, 같은 60만 원대니까 가격이 크게 인상된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최소 식별 차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리적 요인을 활용할 때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소비자 행동은 사회 문화적 요인, 즉 소비자의 가족, 소속 집단, 그리고 사회 계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은 소비자의 반응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란 한 개인의 요구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대개 학습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즉, 한 사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는 가족과 다른 주요 기관들에 의한 사회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가치, 지각, 선호, 그리고 행동을 학습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요구될 만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화적 변화를 알아내야 합니다. 특히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 국가 간 문화적 차이, 즉 언어, 습관, 종교, 금기사항, 숭배하는 물건, 의식 등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문화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실패 사례들을 보면 미국 GM사에서 노바라는 자동차를 남미로 수출하였는데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로 노바는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가지 않는 이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GM은 이 브랜드를 커라이브라는 브랜드로 바꾼 후
판매에 성공하였습니다. 색깔 또한 문화에 따라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교도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힌두교도들이 소를 숭배하는 것 등은 제품 전략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국내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4층 단추에 4 대신에 F자로 표기하는 것 또한 한자 문화권에서 죽을 사자를 싫어하는 문화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비자 행동 분석에 있어서는 상황적 영향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구매 상황이나 소비 상황에 따라 다른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의미 있는 소비자 상황은 구매 상황, 소비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구매 상황은 주로 점포 내 환경으로 진열, 가격 할인, 판촉 내용, 판매 사원의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격, 유통, 촉진 전략은 구매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로열티와 관계없이 구매하게 되는 세제, 치약 등의 생필품은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하거나 판촉사원이 적극 권장하는 경우 구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소비사항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실제 사용하는 시점의 상황인데 각 상황에 따라 선호 브랜드나 사용량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맥주나 술을 마시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집에서 부부가 마시는 경우, 주말에 놀러가서 마시는 경우, 퇴근 후 동료들과 마시는 경우, 사업상 접대를 위해 마시는 경우 등에 따라 술의 종류와 브랜드, 사용량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접대용의 고급 브랜드라면 고가 전략과 고급스러운 포장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가정용이라면 저렴하면서도 가족적인 분위기의 광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제품이 어떠한 소비 상황에 사용될 것인가를 고려해 마케팅 믹스, 즉 가격과 광고, 제품 등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상황 또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출퇴근 시 차 안에서 듣게 되는 광고라면 복잡한 내용보다는 쉽게 이해되면서도 청각적 요인을 고려한 광고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 등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잘 활용할 때 성공적인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마케팅 담당자들은 사회 문화적 요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들어보실까요? 화장품 소비자의 행동은 우선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 수준 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화장이나 미용에 대한 가치 또는 태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소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용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화장품 소비 행동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치관이나 태도는 물론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흐름, 우리는 이를 트렌드라고 통칭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조사하고 예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인들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 수준,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여성의 취업률, 거기다 환경보호의식 등과 같이 폭넓은 요인들이 모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나 흐름 등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상황적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신상품을 진열할 때 기본 정장 위에다가 다양한 소품들을 코디하는 걸로 얘기를 해봐. 이를테면은 브로치나 이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 말이야.
네, 가을 여성 정장과 어울리는 코디법을 사진으로 찍어서 책자로 나눠주는 방법도 생각 중이에요. 구매 상황, 즉 매장 내부의 환경을 고려하고 있죠. 커리어 우먼들은 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니까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시키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지명 광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성 잡지보다는 시사 주간지를 많이 볼 테니까 이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해서 이미지 위주로 이 접근해서 광고를 하자고. 네, 광고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V 광고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효과적이겠죠?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적 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감성 마케팅 전략으로는 향기 마케팅, 컬러 마케팅, 음향 마케팅 등이 효과적이고요. 심리적 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에서는 회피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최소 식별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좋습니다. 상황적 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구매 상황을 고려한 마케팅, 소비 상황을 고려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고려한 마케팅 등이 효과적입니다. 얼마 전 모 통신회사와 정유회사가 고객들에게 고객 관리를 한다고 그 고객의 한 달간 소비 행동에 대한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많이 사용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사용했는지, 일회 사용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받은 고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고객들은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처럼 불쾌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마케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고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경로를 통해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